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장정의 끝이 보인다.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을 단 최고의 전차, 한국형 엔진을 장착한 K2 흑표 전차가 첫 실제 사격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8일 육군 8사단은 한국형 엔진이 장착된 K2 전차를 최초로 전력화한 사단 간병대대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다락대 훈련장에서 최초 사격에 성공하며 한국군 전차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격은 동계전술 훈련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국산 엔진을 장착한 K2 전차 30여 대는 최고 속도 70km로 달리며 표적에 포탄을 명중시켰습니다. 김현규 강병대대장은 이번 사격은 한국형 엔진을 탑재한 K2 전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대대가 육군의 선두에서 전투력을 이끄는 무대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최초라는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표로 불리는 K2 전차는 미래지상 전투 환경에 적합하도록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전차입니다. 사실 흑표가 개발되어 배치되기까지 순탄한 과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파워팩으로 불리는 엔진과 변속기를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몇 년간 사업이 지치되어 군전력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는 해결되었습니다. 1500마력에 달하는 K2 전차의 엔진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제작 개발하였으며 이로써 한국은 전세계에서 미국과 독일과 함께 유일한 생산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파워팩을 구성하는 변속기는 독일제를 수입하여 사용합니다. 변속기 개발을 맡은 S&T 중공업은 2005년부터 14년까지 정부 예산 396억 원과 자체 개발비 269억 원을 들였지만 내구도 평가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주행 기준은 9,600km인데 7,359km에서 볼트 하나가 파손되면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번 3차 양산 사업에서도 테스트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겼고 S&T 중공업이 불참 선언을 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K2 완성업체인 현대로템 및 종복은 방산공장장은 변속기 개발 업체는 국방 규격이 높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정해진 룰을 따라야 한다. 군에서 보완해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는데도 규격을 바꾸지 않으며 못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보완하려는 해당 과제에 대한 수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네티즌들도 S&T는 군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결국 외국 변속기는 통과했다는 것 아닌가. 기회를 주는 건 이해하는데 국산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말하면 정말 화가 날 것 같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변속기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은 업계나 군이나 동일합니다. 독일산 변속기를 탑재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일부 국가에는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아랍에미리트의 수출이 성사되었던 K9 자주포가 디젤 엔진 원산지인 독일의 중동 무기 금수 정책으로 인해 동결되었다는 소식에 따라 흑표의 오만 수출 역시 독일제 변속기 때문에 연기되거나 아예 좌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무기 수출 가능한 국가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군사 무기를 일본, 중국 등 인접국에는 수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출한 무기로 우리가 도로당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되도록 공산국가에는 가급적 수출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또한 무기 구매 여력이 없는 국가와도 잘 거래하지 않습니다. 장비는 넘겼지만 돈은 못 받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가 잠수함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KFX 공동개발을 합의해놓고 아직까지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선택지를 좁히다 보면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상당히 한정되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수출을 위해서라도 부품 국산화는 꼭 필요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변속기 국산화가 실현될 경우 수출 가능 국가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반드시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소총한자로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1970년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미군으로부터 조달받은 소총과 박격포, M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뜯어보고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둘씩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명품 자주포라 불리며 전세계에 600문을 수출한 K9 자주포, 그리고 해외에서 더 큰 호평을 받는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그동안 한국 공군을 이끌었던 고등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도 100% 국산 부품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자주포인 K9이 한국산이라는 데는 세계 어느 국가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 K9 자주포도 국산화율이 80%입니다. 심지어 엔진은 독일산을 씁니다. 중요한 건 부품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누가 체계를 조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국산 부품이 온전히 구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로 통합해 무기화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국산 비중이 60%를 넘으면 자국의 이름을 묻힌 장비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파워팩 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2 전차의 국산화율은 K9보다 높은 84%입니다. 그러니 독일산 변속기를 달아도 그 비중만큼 국산
국산화율에서 빠질 뿐 국산 명품 무기라는 정체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온전한 하나의 전차 파워팩을 만들 수 있는 나라도 미국과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도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처음부터 모든 장비를 국산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씩 좋은 완제품을 만든 후 국산 부품의 비중을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죠. 국방부와 방산업체도 이와 같은 뜻을 표했으니 우선은 이렇게 3차 양산에 한국산 엔진을 장착한 데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K2는 대한민국 육군의 최신의 3.5세대 전차로 K1 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하여 2014년부터 실전 배치 중입니다. 구릉지가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 성능도 뛰어나지만 타국의 주력 전차에 비해 자동장전 장치나 전자장비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수치의 단순 비교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비롯한 각국의 주력 전차와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줘 세계 최정상급 수준의 전차로 불립니다. 더구나 현존하는 3.5세대 전차 중 가장 뛰어난 가성비를 지닌 점도 K2 흑표 전차의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죠. K2 전차는 자동장전 장치를 채용해서 탄약수가 필요 없기에 운용 인원이 1명 줄은 3명이고 1분당 최대 10발이 장전 가능합니다. 포는 55구경장 120mm를 사용하는데 이는 한국군의 자체 개발품입니다. 또한 고각으로 발사해 활강하다가 자체의 센서로 적 전차를 감지하면 낙하하여 상부를 공격하는 상부 공격 지능탄, 적탄의 명중시에 장갑이 폭발하며 탄의 위력을 감쇄시키는 반응 장갑 등도 보유하였습니다. 특히 K2 흑표 전차는 현수 장치들 중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중량, 공간, 기동성이라는 3요소를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반능동이라는 말은 컴퓨터가 보기륜의 높이를 조절한다는 의미인데 이를 이용해 포각을 나오게 하기 위해 현수 장치의 보기륜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로우라이더 차량 마냥 차체의 자세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도에서 70km, 험로에서 50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러한 안정적인 속도를 가지게 된 것도 반능동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도입한 덕분이며 이로 인해 거주 편의성, 중량 제어, 기동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뛰어난 전차가 탄생하였습니다. K1 시리즈에서부터 자랑이었던 유기압 현수 장치를 활용한 무릎 꿇기 능력은 작동 속도가 기존 K1에 비해 월등히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쪽 무릎만 꿇거나 아예 엎드려 버릴 수도 있어서 낮은 지형에 있는 적을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악지대와 구릉지가 많은 한국 지형에 최적화시킨 것으로 동영상을 본 외국인들은 로우라이더 탱크라고 신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도 특히 이 부분에 극찬하였는데요. 군사 전문 매거진 내셔널 인터레스트지는 작년 12월 기고에서 K2를 집중 다뤄 K2의 첨단 현수 장치와 유니크한 탄약 호환 그리고 뛰어난 중량대 출력비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차 중 하나로 꼽힌다며 북한이 어떠한 공격을 가행하든 묵사발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북한과의 비교 우위는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의미하고 중국의 최신식 전차인 99식 A2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밝히고 있는 99A2 전차의 성능은 재원상 데이터만 놓고 보면 세계 그 어느 나라의 전차도 제압할 수 있는 최정상급 수준입니다. 전차의 성능은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으로 평가하는데 중국 측이 공개한 99A2 전차의 성능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재원상 성능과 실제 데이터가 늘 심하게 차이나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불린다는 악명을 생각해보면 중국 측이 밝히고 있는 99A2 전차의 성능은 그저 웃어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곳곳에서 99A2 전차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뻥을 친 곳이 바로 공격력입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JPT-98 활강포는 원형인 러시아제 EA-46M1에 비해 호신이 길어져 사거리와 위력이 강화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호신 가공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사격 정밀도와 호신 수명은 매우 떨어집니다. 미국제 M256 120mm 활강포와 한국 K2 활강포의 수명은 1500발이지만 이 주포는 800발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용 포탄 역시 기술 부족으로 인해 분리형 포탄, 즉 탄두와 추진 장약을 따로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리형 포탄은 일체형 포탄에 비해 탄두 가속 능력이 월등히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125mm 활강포에서 발사되는 날개 안정시 철갑탄의 실제 관통 능력은 재원상의 980mm가 아니라 500mm 이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뻥을 심하게 쳤는지 모든 재원의 2배 이상은 뻥튀기 한 것 같네요. 열화 우라늄 탐심과 최신 추진 장약 기술을 가진 미국의 최신형 전차 포탄이 840mm, 러시아 최신형 포탄이 700mm 이내의 관통력을 갖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중국제 포탄이 이보다 우수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저 중국몽일 뿐입니다. K2는 국군의 최신의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 K279를 발포한다는 가정하에 관통력이 못해도 RHA 대비 2km 기준 최대 800mm 초중반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전차의 방어력도 그저 참담합니다. 중국은 자체 개발한 복합장갑과 쐐기형 공간장갑을 채택한 99식 전차의 전면 방어력이 서방 측 3세대 전차와 동등한 700mm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시험평가에서 관통력 600mm 수준의 구형 대전차 미사일에 전면 장갑이 관통되어 완파당하는 망신을 당한 바 있었습니다. K2 흑표는 55 구경장 120mm 주포에서 발사한 K-79 포탄을 방어하는 실험에서 K-79 포탄을 막아냈습니다. K-79의 관통력은 44 구경장의 경우
경우 720mm 정도로 추정되는 관통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55 구경장으로 발사할 경우 관통력이 15에서 20% 상승하니 K2 흑표는 800mm에서 850mm 관통력을 방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전차 수준이 이렇다 보니 세계 최강이라는 데이터가 무색하게 수출 시장에서의 성적은 초라합니다.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태국의 일부 물량만 수출되었을 뿐 경쟁을 통해 수주한 해외 수출 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한국형 엔진이 장착된 K2 전차를 최초로 전력화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명품 전투기 무스탕은 미국에서 개발했지만 영국의 롤스로이스 엔진을 장착함으로써 현격한 성능 향상이 이루어져 전설적인 미국의 전투기가 된 것처럼 100% 자체 생산으로 명품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부품의 완벽한 조화로 하나의 명품이 된다며 그것 또한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변속기의 국산화가 이루어져 다시 한번 방산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